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 이봉석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난번 동영상 이후에 몇몇 분들이 제 안부를 좀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제 얼굴에 어, 10꽃이 좀 피었는데 그 10꽃이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잘 없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좀 헬스하게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아주 건강하고요. 덕분에 건강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힘닿는 데까지 동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젊은 분들이, 젊은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보가 좀 부족하고 진입장벽도 좀 있지만 그 진입장벽을 여러분들이 넘어서시는 순간에 정말 아주 재밌고 재밌는 그리고 호기심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매력적인 분야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쪽도 또 전문 분야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경쟁력, 사회적인 경쟁력도 생길 것이고 저랑 천천히 계속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공부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나 또 저나 생각했던 어떤 자아 실현에 대한 그런 시기가 좀 빨리 도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버스 드라이버와 자식 드라이버에 대한 자식 장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할애될 필요는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그 부분을 소스 수준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 가장 중요한 맥락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처음부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선이 넘어서시는 순간부터는 다른 분들이 만든 소스라 하더라도 그 소스를 여러분들 걸로 소화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들만 알아서 수정을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하잖아요. 또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정보가 아주 다양한 정보가 넘치는 이런 세상에서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렸던 소스는 제가 작성한 소스는 아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버스 드라이버 예제인데요. 그 예제를 비주얼 스튜디오 2017, 2019에서 빌드할 수 있도록 제가 살짝만 프로젝트 파일을 수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받으셔가지고 반드시 실습을 해보시고 또 그 소스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하나하나 찾아보셔야지만 여러분들 것이 될 겁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만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제 배우신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0편에서 배웠던 그 이론을 다시 한번 천천히 리뷰를 하면서 또 소스의 그 부분들을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림입니다. 자, 제가 숫자를 적어놨죠. 1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란 얘기인데 버스 드라이버가 맨 처음에 동작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거느리는 자식들, 다르게 얘기하자면 자기가 관리하는 버스에 연결된 자식들을 찾는 작업, 이너멀레이트, 디텍트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버스 드라이버, 여기 왼쪽에 있는 버스 드라이버가 여러 개의 장치, 자식 장치를 발견했다. 그러면 PDO를 그의 개수에 맞게끔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버스 드라이버 자신도 역시 어디에 속해 있는
일종의 어떤 디바이스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본인도 역시 다른 버스에서 열거된 어떤 자식 장치의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 역시도 일종의 FDO를 가져야 되고, 버스 드라이버로서의 본인의 어떤 FDO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버스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내가 생성한 자식들을 표현하는 PDO가 있어야 된다. 일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반드시 버스 드라이버는 PDO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FDO도 있을 거라는 거죠. FDO와 PDO를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작업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샘플 드라이버는 가상 버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버스가 존재하고 그 버스의 자식들이 발견되는 그런 유형의 버스가 아니라 가상으로 만든 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있다 없다도 역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상으로 명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샘플 제공하는 샘플 소스를 보시면은 버스 드라이버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가상 머신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다운로드를 받으셨을 때에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게 되고, 그 두 개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 이넘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버스 샘플이라는 드라이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건 드라이버. 아셨죠? 자, 이제 가상 버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명령어를 이제 우리가 이 가상 장치를 만드는데 시작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트리거링 포인트를 사용을 하는데,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넘.ex에서는 디바이스 IO 컨트롤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그래서 IOCTL 명령을 보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IOCTL 명령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는 IOCTL 버스 이넘 플러그인 하드웨어라는 이런 IOCTL 명령을 보냅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자식 장치를 하나 생성하게 됩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이제 자식 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식 장치를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리얼 넘버라고 하는데, 이때 어플리케이션은 그 내가 만들 그 자식 장치를 위한 고유한 시리얼 넘버 값을 같이 전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IOCTL 명령을 받아가지고 드라이버는 비로소 자식 장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예제 소스를 열어서 보실 때 바로 오픈 버스 인터페이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오픈 버스 인터페이스라는 함수 내에 보시면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 IO 컨트롤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IOCTL 버스 이넘 플러그인 하드웨어라고 하는 명령을 보내고 있지요. 이때 사용하는 파라미터로 하드웨어라고 하는 구조체가 있는데, 지면상 제가 이것을 다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열어서 보시면 이 하드웨어라고 하는 이 스트럭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채워주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시리얼 넘버도 들어가고 이 장치를 위한 하드웨어 아이디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버스 드라이버는 자식 장치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IOCTL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명령은 이제 어디로 제어가 넘어갈까요? 드라이버로 제어가 넘어가겠죠. 어플리케이션에서 디바이스 IO 컨트롤이라는 함수를 썼으니까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보시면 드라이버 쪽에 버스 IOCT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버스 드라이버 쪽 소스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버스 IOCTL이라는 함수를 찾아보시면 여기에서 바로 이 IOCTL 이 코드를 구분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IOCTL 버스 이넘 플러그인 하드웨어 이렇게 명령을 보냈기 때문에 드라이버 쪽에서 그 명령을 가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스위치 케이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버스 플러그인 디바이스라는 함수 안에서 자식 장치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자식 장치를 발견한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맞지만 우리는 가상 버스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식 장치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시는 것처럼 IO create device secure 또는 IO create device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 함수였습니까? 바로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드는 함수였죠. IO create device를 쓰셔도 되고 IO create device secure를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드는 작업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PDO이거든요. PDO.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IOCTL을 딱 던졌더니 드라이버 안에서 PDO를 만든 거죠. 그쵸? 자, 이제 자식 장치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운영체제가 이것을 자식 장치로 간주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든 버스 드라이버는 자신이 만든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나의 자식이다 라는 것을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등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버스 드라이버가 생성한 이 PDO를 즉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등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PMP 관리자에게 내가 만든 PDO는 나의 자식이야 라고 등록하는 작업, 그 작업을 바로 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IO invalidate device relation 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IO invalidate device relations.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만든 PDO를 인자로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내가 이 PDO를 자식으로 인정하겠어 라는 것을 PMP 관리자에게 보고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소스 코드 내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요 버스 플러그인 디바이스라는 이 함수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PDO를 만드는 코드도 있고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고 나서 끝나기 직전에 보시는 것처럼 IO invalidate device relations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 PDO를 운영체제에게, PMP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이런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운영체제는 또 PMP 관리자는 새로운 자식, 새로운 PDO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 PDO가 도대체 무슨 PDO냐? 여기에는 어떤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처럼 IRP Major PMP라고 하는 이 IRP를 사용해서 PMP 관리자는 우리 버스 드라이버에게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정보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버스 드라이버도 FDO라는 것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방금 만든 PDO도 있죠. 그러니까 FDO와 PDO 이 두 가지 다 버스 드라이버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버스 드라이버가 IRP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처리기 안에서는 이 IRP가 도대체 FDO로 전달된 것인지 PDO로 전달된 것인지를 반드시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웠죠. 각각의 디바이스 오브젝트 안에는 디바이스 익스텐션이라는 그런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정하는 고유한 메모리 영역이 있고 이 디바이스 익스텐션 필드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정된 필드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특정 변수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isFDO라는 변수를 하나 추가로 정의했다면 그 변수에다 값을 1 또는 0이라고 줌으로써 이 FDO가 도대체 PDO인지 FDO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버 소스 코드 내에서는 이곳을 체크하시면 지금 전달받은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FDO인지 PDO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PMP 명령을 처리하는 PMP IRP 디스패치 루틴으로 IRP가 전달됐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전달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있지요.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도대체 FDO인지 PDO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코드를 쓰셔야 될까요? 바로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디바이스 익스텐션을 접근해서 디바이스 익스텐션에 내가 정의해 놓은 첫 번째 필드 isFDO라는 필드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잠깐 이 부분을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드라이버 엔트리에서 자, 우리가 IRP Major PMP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버스 PMP라는 이름의 드라이버 코드를 함수 주소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버스 PMP라는 함수가 이제 IRP Major PMP라는 명령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버스 PMP라는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필드에는 IRP고 첫 번째 필드가 디바이스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FDO인지 PDO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디바이스 익스텐션을 포인터로 가져와 가지고 그곳의 첫 번째 필드인 isFDO라고 하는 필드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값이 true면 FDO이고 이 값이 0이면 PDO구나 라고 내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 이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바로 이런 용도로 이렇게 디바이스 익스텐션을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자신이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이게 FDO인지 또는 PDO인지를 언제든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PDO를 만들었을 때 이와 같은 PDO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바로 PMP 관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PMP 관리자는 이 PDO가 도대체 무엇인지, 넌 도대체 뭐냐 정체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 드라이버는 이럴 때 그 물어보는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명령이 바로 IRP-query ID, IRP-query device text, 그리고 IRP-query device relations, 이와 같은 IRP들을 다루시면 그것이 바로 PMP 관리자가 PDO에게 관심을 가지는 요청 명령이고 이것에 대한 적당한 대응을 여러분들이 해주심으로써 버스 드라이버의 역할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와 같은 이제 그 세 가지의 대표적인 쿼리 명령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정보들을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응용 프로그램, 앞에서 우리가 버스 어플리케이션 enum.exe라는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이 디바이스 IO 컨트롤 코드를 보냈었잖아요. 이때 충분한 정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낼 수만 있다면, 어플리케이션이 충분한 정보를 보낼 수 있다면 그 정보를 드라이버가 가지고 있다가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쿼리 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때 드라이버는 그 내용을 사용해서 드라이버가 PMP 관리자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눈에 보이는 어떤 내용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어떤 식으로 보고하게 되면 이 PDO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버스 PMP라고 하는 이 함수가 IRP 메이저 PMP를 받아들이는 곳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드라이버는 버스 드라이버는 FDO를 사용하기도 하고 PDO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IRP가 던져진 IRP가 FDO 쪽으로 온 건지 아니면 PDO 쪽으로 온 건지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IRP 명령이 PDO 쪽으로 내놓은 거라면 그러면 FDO가 아니라 PDO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PDO 쪽 내부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달받은 IRP가 이제 마이너 펑션을 보시면서 쿼리 아이디인지 또는 쿼리 디바이스 릴레이션스인지 쿼리 디바이스 텍스트인지 이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직접 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잠깐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70번째 예제를 설치를 다시 하는 과정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만든 드라이버는 버스 샘플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enum이에요. 자, 이 버스 샘플이라는 드라이버의 설치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설치 파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버스 드라이버 설치 파일의 디바이스 ID 부분은 버스 샘플 디바이스 ID 이렇게 막연하게 제가 정했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가상 버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 버스이기 때문에 장치 관리자에서는 뭐 특별히 어떤 장치를 위해서 설치할 수는 없고요. 자, 레가시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꼭대기를 선택하시고, 자, 레가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Legacy Hardware 라는 메뉴가 있죠. 자,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왜냐하면 가상장치이기 때문에 실제 하드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쪽. 그리고 여기서 넥스트 누르고 have disk 해가지고 자, 디스크 경로를 알려주셔야 되겠죠. 버스 드라이브 샘플 이렇게 알려주시고 OK를 누르시면 버스 샘플 디바이스라고 하는 장치가 이제 설치가 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스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장치 관리자에는 이 버스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어디에 나타났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실 때는 좀 찾기가 어렵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뷰, 여기 뷰 쪽에서 연결 순서대로 보기, Devices by Connection 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걸 선택해서 이제 보시면 가장 루트 쪽, 가장 루트 바로 아래에 이렇게 버스 샘플 디바이스라고 나올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버스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밑으로는 지금 자식이 있다면 더 열거가 될 텐데 자식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식이 있고 없고는 가상장치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명령어에 의해서 결정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요 이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이넘이라는 어플리케이션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엔터를 치시면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옵션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애드하는 방법, 방금 애드하는 방법을 배웠죠? 자, 애드할 때는 P라는 옵션을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이넘 한 칸 띄고 P 한 칸 띄고, 자, 시리얼 넘버를 주시게 되는데 시리얼 넘버는 0을 주시면 안 됩니다. 0이 아닌 0보다 큰 값을 주시면 된다. 여기 왜냐하면 여기 써 있죠. 시리얼 넘버는 0보다 큰 값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이라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1이라고 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때 이제 IOCTL 명령어가 내려가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논리가 펼쳐지게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는 순간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그러면 success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버스 샘플 디바이스 아래쪽에 자식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게 바로 자식입니다. 자, 이때 나오는 요 이름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엘리아스 토스터 01이라고 적혀 있죠. 요 이름이 바로 쿼리 텍스트.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보자면 바로 쿼리 디바이스 텍스트라고 하는 요 IRP를 핸들링 했을 때 얻어지는 정보예요. 요 아이디, 요 정보를 통해서 화면에 나오는 글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소스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장치를 클릭해서 디테일 쪽에 내려가신 다음에 여기에 하드웨어 아이디라고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뭔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이것이 하드웨어 아이디예요. 이것이 하드웨어 아이디인데 이 하드웨어 아이디와 부합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식장치를 만들어서 자식장치에 맞는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설치하시고자 할 때는 이 아이디가 바로 디바이스 아이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같은 아이디가 어디선가 뚝딱 갑자기 나온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이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새로운 자식 장치를 만들라라고 드라이버에게 요청을 할 때 어떤 식의 하드웨어 아이디를 드러내거라 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소스코드에서 그 강의된 내용에서 보시면 바로 쿼리 아이디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식 장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서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두 번째 자식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2번.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2번 장치가 만들어졌죠. 또 3번. 자, 그러면 또 3번 장치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이 버스 드라이버는 자식을 만드는데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서 현재 보니까 자식을 3개도 만들 수 있고 4개도 만들 수 있구나. 이것이 어떤 정형화된 규칙을 따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3개를 만든 상태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언제든지 장치를 제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2번 장치를 제거하겠다라고 U 옵션을 줘보겠습니다. 그러시면 2번만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1번과 3번만 나타나죠. 2번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제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멋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식장치를 만들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자식장치를 원하는 시기에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작업은 이제 결국은 이와 같이 만든 자식장치의 적당한 설치 파일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장치는 비디오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장치는 오디오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장치는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장치들은 거기에 맞는 드라이버를 작성하셔서 요 자식 장치에게 설치만 하시면 이제 우리는 바야흐로 버스와 자식 간의 연결 관계가 훨씬 더 돋보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식 장치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유리한 점이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어쩔 때는 네트워크 장치가 나오게 하고, 어쩔 때는 네트워크 장치가 사라지게 하고, 어떨 때는 마우스 장치가 나오게 했다가 어쩔 때는 또 마우스 장치가 사라지게 하고, 이렇게 실제 장치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구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버스 드라이버를 만들고 그 버스 드라이버에서 자식 장치를 만드는 형식을 가지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 버스에게 명령을 보내서 해당하는 자식을 없애라, 다시 나타나게 하라, 이런 명령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매끄러운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버스 드라이버에 대해서 남아있는 부분을 더 공부를 했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스 코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니까 소스 코드를 보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여력이 된다면 디버깅도 좀 해보시고, 실습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동작하는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물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버스 드라이버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를 또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항상 늘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